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간밤에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가를 잭슨홀 미팅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5분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계감이 나타났는데요. 엔비디아발 훈풍도 하루 만에 사그라들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잭슨홀 미팅 전후로 역대 미증시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준비된 차트인데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잭슨홀 미팅 전후로 S&P 500 지수의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있은 다음 날 그리고 일주일 뒤, 한 달 뒤, 세 달 뒤에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록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빨간색 글씨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잭슨홀 미팅 전후로 특히 이후로 초록색 글씨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잭슨홀 미팅 이후로 미증시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2022년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2% 전후로 S&P 500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작년 9월이죠. FMC에서는 금리를 75bp 인상을 단행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인데요. 만약 1월 1일부터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8월 말까지 S&P 500 지수가 10% 이상 오른 해에는 이 잭슨홀 미팅이 열릴 동안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단기적으로 미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 잭슨홀 미팅에서 강한 발언이 나오기 때문일까요? 올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약 15.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이상 오른 상황인데요. 올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엔비디아발 훈풍도 사그라들고 미증시가 하락을 했듯이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난 이후로도 이 잭슨홀 미팅이 단기적인 시장의 하락 요인이 될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간밤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하락하면서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또 8원이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잭슨홀 미팅의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에 정했던 인플레이션 목표치 같은 경우가 이번에 다르게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시작된 잭슨홀 미팅, 엇갈린 금리 전망인데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떤 통화 정책이 발표가 될지 또 파월의 입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시장에서 약간 불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이고요. 이미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때 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한번 흔들렸던 그런 요인으로서 약간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엇갈린 금리 전망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매냐 비둘기냐 오늘도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연준 인사들의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얼만큼 매파적일지 아니면 좀 더 완화적인 비둘기일지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파월 의장 발언에 따른 방향성, 그러니까 시나리오별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준 인사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일단 우려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에 이 잭슨홀 미팅을 한번 이제 진행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잭슨홀 미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번 잭슨홀 미팅을 봤을 때 분위기는 일단 나뉘는 것 같아요. 상반된 분위기를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I 추이를 한번 이제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CPI는 저번 달에 약간의 반등을 하면서 끝났었죠. 그러면서 분위기 자체가 최근까지는 사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력하게 흘러갔었어요.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튼튼하죠. 미국 경제는 튼튼하고, 그러면서 CPI는 반등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근원 CPI 자체가 이제 잘 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는 쪽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비중이 좀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중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이제 좋지 않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이 CPI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이 에너지가의 반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유가가 상당히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의견이 상당히 이제 나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연준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거죠. 먼저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파에 지금 가장 또 대표적인 인물이 이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인데, 여기 이 보스턴 연은 총재 이 수잔 콜린스가 지금 이제 이 인터뷰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마도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할 금리 수준에 아주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점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내에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이와 반대로 이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더 올리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미 이제 이 긴 축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었다라는 거죠.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을 했고, 이제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서 경제에 과연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연은 총재들 간에도, 연준 인사들 간에도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이 기준금리 자체가 5.5%로 22년 만에 가장 이제 높은 상태죠. 그런데 미국의 상태가 어찌됐든 괜찮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글로벌 경제 상황 자체는 미국이 또 이제 너무 치고 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동결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글로벌적인 경제 상황과 그다음에 미국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역시 이제 이 중립금리가 어떻게 이제 맞춰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중립금리가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경제가 성장할 때 균형을 이루는 실질금리, 요거를 이제 이 중립금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중립금리가 잡혀야지 그 중립금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지 그다음에 경제가 살아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지금 현재 금리인 5.5%가 이제 이 금리가 이 중립금리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올려서 중립금리를 만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잭슨홀 미팅이 그만큼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작년에 워낙에 이제 크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작년 잭슨홀 미팅 때에는 파월 의장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하다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그날 하루에 이제 3%씩 빠지고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좀 한번 보고 가자,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지금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측은 조금 섣부른 구간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확인해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년이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지났지만 파월 의장에게 바라는 시장 사람들의 의견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에 이제 8월이 들어가고 나서 8월이 되고 나서 사실 약 한 2주 정도 동안 쭉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길었던 하락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슬슬 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더 반등을 이어나가느냐 아니면은 멈추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에 대한 이제 기로가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워낙에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요. 금리 인상을 여기서 더 해야 된다. 아니 여기서 금리 인상 더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거다. 여기서 이제 그만 멈추고 금리 동결하자. 약간 이렇게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데이터에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번 달의 스탠스, 저저번 달의 스탠스와 비슷하게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파월 의장도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플 거거든요.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CPI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명분 자체는 만들어졌죠. 금리 인상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무게가 많이 쏠려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연준에서 이야기했었던 에너지 가격이 반등세가 멈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한 번 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갑자기 경제 상황이 또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 부작용이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의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예전과 약간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금리 동결을 더 이상 이제 늦추면 안 된다. 금리 동결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일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리 동결 해야 된다. 더 이상 금리 인상하면은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월도 굉장히 조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고 싶기는 한데 멈추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역풍이 그대로 다 파월 의장에게 불 수가 있고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제 또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금리 동결을 완전히 또 어느 정도 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이제 할 수 있는 명분을 또 놓치게 되니까 아마 중립적인 스탠스를 또 이번에 마찬가지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상황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 보고 그 다음에 뭐 11월 달에 FOMC 때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9월 달에는 어느 정도 동결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아마 FOMC까지 시장은 불확실성을 이어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월 약 한 20일 정도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또 그 구간까지는 아마 이 불확실성을 또 이어나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될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한번 세 번째 플로우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FOMC는 중립 정도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우리의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겁니까? 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연준의 스탠스는 일단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이 중립적인 태도, 그러니까 상황 보고 결정을 하겠다. 가 아마 이제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금리 동결을 한번 이제 제대로 하자, 금리 동결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는 이제 금물이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FOMC까지 우리가 또 포트를 어떻게 꾸려 나갈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긍정적으로 발언을 하든 중립적으로 발언을 하든 좋지 않게 발언을 하든 지금 현재 개별주 종목 장세는 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뭐 반일 감정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닭고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다 이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하든
좋게 발언을 하면은 주도주도 같이 움직여주면서 개별주가 움직여주는 시장. 중립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개별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 만약에 안 좋게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별주만 움직이는 시장.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개별주도 잘 잡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날 혹은 이제 다음날, 그 다음 주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도는 그림들이 개별주 시장에서는 항상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쪽으로 한번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는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단기 주도주로 움직이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FOMC까지 시장은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뉘게 될 텐데 최소한 개별 종목 장세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주도주와 함께 개별주를 접근할 거냐 아니면은 개별주만 접근할 거냐 이 정도의 방향성만 나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너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으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이 개별주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을 한번 잘 꾸려가 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놓입니다. 앞으로 이제 개별주에 대한 흐름도 다음 주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